방폭론, 방폭의 기본 대책이 나오는데요. 1번, 폭발성 분위기 생성 방지. 자, 폭발성 분위기 뭐가 생각이 나죠? 연소 범위, 조성 조건, 농도 조건. 어떻게 하면 방지가 될까요? 폭발성 분위기 생성 방지. 일단은 누설 방지. 누설이 됐어요. 체류 방지. 그래서 1번에 폭발성 가스의 누설 및 방출 방지. 2번, 누설 및 방출이 된 것의 체류 방지. 그럼 체류 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용 가스를 뭘 쓴다? 가벼운 가스를 쓴다. 그죠? 자, 2번에 점화원 제거. 점화원의 실질적 격리. 격리가 뭐예요? 가둔다. A하고 B하고 경계를 한다 라는 이제 건데요. 자, 격리할 수 있는 거는 진공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네,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압 방폭 구조 나중에 나오는데요. 고체로 격리하는 방법이고요. 유입, 기름으로 격리를 합니다. 압력 방폭 구조, 기체로 격리를 합니다. 기체로. 기체는 뭐 질소도 될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도 될 수도 있죠. 자, 점화원 주변에 공기를 100%를 점화원 주변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 점화원 주변에 폭발성 분위기의 가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에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가. 안전도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만분의 1 안전도예요. 그러면 0.01%고요. 그죠? 10,000개 중에 1개는 고장이 나고 폭발을 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방폭 구조입니다. 가장 안 좋아요. 점화 능력의 본질적 억제.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최소 점화 전류,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에너지, 작은 전류를 쓴다는 거예요. 즉, 약전류를 쓴다. 문제가 생겨서 스파크가 튀기더라도 점화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전류, 약한 에너지예요. 문제가 생겨도 폭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죠. 내압 방폭 구조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그림에 보면 그림 밑에 폭발성 분위기와 전기적 점화원을 뭐로 격리하는? 고체로 격리하는 방법이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최대 안전 틈새 화염 일주 한계라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 위에 세 번째 줄에 화염 일주 한계. 같은 말이 최대 안전 틈새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자, 2번의 유입 방폭 구조는 그림 밑에 보면 폭발성 분위기와 전기적 점화원을 액체로 격리하는 방식의 방폭 구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런 류 봉입 변압기가 생각이 나요. 자, 3번의 압력 방폭 구조. 폭발성 분위기와 전기적 점화원을 기체로 격리하는 방식의 방폭 구조예요. 그럼 이 기체는 조금 전에 산소 100%, 공기 100%, 이산화탄소 100%, 질소 100%. 자, 점화원이 될 곳에 산소 100%가 있어요. 가연물이 몇 프로예요? 0%죠. 점화될까요? 안 되죠. 그죠? 방폭되겠죠? 네, 그렇지만 누가 산소 100%를 쓰겠어요? 조금 전에 산소 100%, 공기 100%, 이산화탄소 100%, 질소 100% 중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뭘까요? 질소겠죠. 자, 안전적 방폭 구조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아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 점화 전류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보다 약한 것을 쓰는 게 본질 안전이다. 자, 이 책을 보는데 얼마나 이제 쉽게 공부가 됐어요.
고체로 격리하는, 액체로 격리하는, 기체로 격리하는. 그죠? 예. 이렇게 써 있는 책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책밖에 없어요. 제가 쓴 거니까. 자, 특수방법 구조가 나옵니다. 6번에. 이 특수방법 구조는 기타의 방법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 5개가 아닌 나머지에 그 밖에 자, 위험 장소 0종, 1종, 2종 장소인데요. 안전적 방법 구조는 2종만. 본질 안전은 0종, 1종, 2종 모두. 그리고 나머지는요. 격리하는 방식 있죠. 고체로 격리하는, 액체로 격리하는, 기체로 격리하는. 이 격리하는 방식은 1, 2종. 네. 위에 이제 그림 바로 오른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0종이 뭐고 1종이 뭐고 2종이 뭐냐. 이것도 대단히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평상시 폭발성 분위기 생성. 항상 폭발성 분위기로 있는. 예를 들면 용기 안. 평상시 폭발성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전소. 이상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용기 또는 배관이 새는 거예요. 배관 주의, 용기 주의. 자, 아래쪽에 보면 폭발 방지를 위한 전기 설비 계획 시 고려할 사항, 전기 방법 구조의 표준 환경 조건, 소방 기술사의 환경 조건 이것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10점짜리죠. 출제가 딱 한 번 됐어요. 기술사는 기출문제 출제 비율이 대단히 낮아요. 한 30%밖에 안 돼요. 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사도 기출문제 출제 비율이 대단히 낮아요. 자, 압력, 온도, 상대습도, 표고, 네, 이런 수치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하면 어렵겠죠? 화염 일조 한계, 최대 안전 틈새 같은 말인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 인화성 전기와 공기, 그죠? 이런 것들이 이 폭발성 분위기거든요. 뭐 안에 들어있는? 연소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물질. 네. 비율이 이제 적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도, 이 원 안에도 폭발성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이 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점화봉, 점화원이 있고, 이 밖에는요, 여기는 점화원이 없고, 여기는 점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발이 된 것이 이렇게 이 틈새를 거쳐서 이쪽이 폭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나사를 조여가지고 이 틈새를 더 줄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폭발이 하지 않는 값을,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했더니 아세톤이 0.9 이상이니까 뭐 한 1.15도, 예를 들어서 아세톤이 1.15다. 그럼 어디 그룹에 들어가요? 0.9 이상이 들어가죠. 얘는요, 에틸렌 도시가스가 여기 사이라고요. 뭐 0.6일 수도 있고 0.75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세틸렌하고 수소는 0.5 이하니까 0.35일 수도 있고 0.42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조사를 했어요. 자, 최소 점화 전류와 발화도, 발화 온도 같은 말입니다. 자, 발화 온도에 따라서 가스들이 구분이 되죠. 450도씨 초과, 300도씨 초과, 450도씨 이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또 어려운 문제죠. 다음 중 발화도가 가장 낮은 물질은 가장 높은 물질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의미만 좀 아시고 얼마만큼 외울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안 외울 건지, 중간 외울 건지, 다 외울 건지. 네.
소방기술사에도 출제된 적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안전관리론이 또는 다른 과목이 25문항이 나오잖아요. 몇 분 내에 풀어야 돼요? 2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답안지에 체크하고 나서 나중에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는요,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시간 투자를 25분 안에, 걔는 30분이나 한 35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 이 글씨로만 되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20분 만에 25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보고 나서 바로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안 찍더라도 다음에 답을 옮겨 적을 때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정확하다 그러면 정답에서 체크하면 되죠. 근데 아니 이게 분명히 한 개는 답이 아닌데 3개 중에 답인 게 있잖아요. 또 2개 중에 답인 게 있고 또 전혀 몰라서 4개 중에 답인 것 같은 거,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이게 고민해서 찍거나 한 번호 찍거나 결과는 어떻다느냐라는 설이 있어요? 같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효과인데 고민하면요 시간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공부 덜 했으니까 한 개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3개 중에 답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을 찍어요. 중간을. 네? 그리고 2개가 답이 아니에요. 2개 중에 답이에요. 그러면 D를 찍어요. 네. 그리고요 4개 중에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요. 뭐가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이것도 답일 것 같아요. 한 개도 모르겠어.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3을 찍죠. 제 3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풀이가 대단히 빠르다고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